협착증의 제일 중요한 증상은 신경성 파행 증상, 즉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걷는 것이 불편하다가 주저앉아서 쉬면 괜찮아져서 다시 걷고, 또 걸으면 다시 다리가 땡기고 저려오고,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서 쉬고, 이렇게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협착증이 진행됨에 따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데, 이 통증 없이 걷는 거리를 적절한 걷기 운동을 통해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착증 걷기 운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 즉 통증 없이 걷는 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은 걷기만 하면 5분에서 10분 내에 통증 및 다리 저림, 힘 빠짐 등이 발생하는 말기 협착증 환자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지만 30분에서 1시간 이상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경증 협착증 환자들도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걷기 운동 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척추전문병원 강남 목허리 한방병원의 최재 원장입니다. 협착증 환자가 통증 없이 걷는 거리를 늘리려면 여러분이 통증 없이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은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걸었을 때 내가 얼마나 걸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5분 정도만 걸으면 증상이 나오고 다리가 저려서 못 걷는다 하시는 분은 걷는 거리를 늘려가는 첫 기준점을 5분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안 아픈 한도 내에서 5분간 걷고 쉬고 또다시 5분간 걷고 쉬고를 반복하면서 이 걷는 거리를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걷는 거리를 하루 단위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주간 단위로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5분 동안 걸을 수 있었다면 이번 주 내내 5분씩만 계속 걷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1분을 추가해서 걷고, 또 일주일 후 1분을 추가해서 걸으면 됩니다. 만약 한 주에 1분을 추가해서 걷는 것이 몸에 무리가 되면 30초 정도만 추가로 늘려서 걷고 쉬고를 반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걷는 거리를 일주일에 1분씩 꾸준하게 늘리라고 말씀드리면 1분씩 늘려서 언제 걷는 거리를 많이 늘리나요?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1년이 52주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1분씩 걷는 거리를 늘린다면 1년이면 52분,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걷는 거리를 한꺼번에 많이 늘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한 번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협착증으로 인해 통증 없이 걷는 거리가 조금씩 줄어왔던 만큼 걷는 거리를 늘리는 것도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컨디션이 좋은 날 무리해서 걸으면 안 됩니다. 평소 5분씩 걷다가 오늘은 몸 상태가 좋아 30분 이상 걸을 수 있어서 많이 걸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 무리해서 많이 걸으면 반드시 몸에 부담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걷기 운동과 함께 저희가 만든 누워서 하는 4가지 협착증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없이 걷는 거리를 늘리고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려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이 좋아져야 하는데 걷기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걷기 운동과 함께 저희가 만든 누워서 하는 4가지 협착증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누워서 하는 4가지 협착증 운동 방법은 저희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분에서 10분 이상 걷지 못하는 말기 협착증 환자들은 가능하면 실내에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면 걷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고, 또 걷다가 쉴 때 가장 좋은 건 앉아서 쉬는 것보다 누워서 쉬는 게 가장 좋은데 실내에서는 누워서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기 협착증 환자분들은 집안에서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아픈 걸 참고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건 증상을 더 나빠지게 하고 오히려 걷는 거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몸이 안 좋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이틀 푹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일주일 내내 운동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도 일주일 내내 매일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좀 푹 쉬실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20, 30, 40, 50대 젊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걷기 운동에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젊은 층의 협착증은 진짜 협착증이 아니고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해서 디스크에 훨씬 더 가까운 질환입니다. 이분들이 무조건 많이 걸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10,000보, 20,000보, 30,000보 걸었다고 인터넷에 후기도 올리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반드시 10중 8구 허리 통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걷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증상 회복에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30, 40, 50대의 협착증은 신경성 파행 증상이 생기는 진짜 척추관 협착증과는 다른 질환이며 디스크와 훨씬 더 가까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진짜 협착증보다 치료도 훨씬 더 쉽고 치료 결과도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 30, 40, 50대 협착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저희의 다른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걷기 운동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걸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통증 없이 걷는 거리가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허리 주변 근육이 좋아지면 반드시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협착증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이유 영상에서 척추관이 막힌 것보다는 허리 주변 근육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척추관이 막혀 있어도 허리 주변 근육이 좋으면 안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허리 근육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육의 기능을 좋게 만들려고 운동은 부지런히 하면서 정작 근육을 좋게 하는 근육 치료는 안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육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증 없이 걷는 거리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근육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심한 협착증으로 인해 몇 걸음도 걷지 못했던 환자들이 근육 재활 치료로 어떻게 잘 걷게 되는지 치료 후기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